안녕하세요. 소만 김기사. 동희입니다. 네, 오늘도 제 아내 동희를 전기 기능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전기 기초 과외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공부할 부분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배웠던 거에서 좀 더 진일보한데 좀 이제 그 지난번에 배운 거에 대해서도 복습을 해야 됩니다. 동희야, 여자들은 남자, 그러니까 남편이 됐든 남자친구가 됐든 남자가 과거에 집착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 별로지. 왜 그걸 별로라고 생각하지? 일단은 사람이 음. 과거에 너무 편협해 있지 않고 음. 미래지향적인 게 좋잖아. 그치, 미래지향적인 게 좋은데 과거에 집착을 한다 그러면은 좀 속된 말로 좀 찌질해 보이기도 하겠다. 그치? 오늘은 오빠가 그 찌질한 남자 역할을 할게. 우리가 과거에 집착을 해서는 안 되지만은 과거에 배웠던 플레밍의 왼손 법칙, 그리고 오늘 배울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 왼손 법칙과 오른손 법칙 모두 중요한데 이 특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지난번에 오빠랑 같이 그 유도 기전력 같은 것도 얘기하고 유도 현상 같은 것도 얘기를 할 때 전동기에 대한 얘기를 했을 거야. 그래서 이 전동기, 즉 모터는 전기의 에너지를 회전 에너지로 그렇게 바꾼다 그랬잖아. 그러면 그와 반대로 회전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것을 바로 발전기라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플레밍의 왼손 법칙, 이거는 결국 전동기와 관련된 이야기야. 전동기, 즉 모터. 그때 우리가 배웠던 것을 기억을 할지 모르겠는데, 자석이 있으면은 자석을 하나 그려줄게. 자, 그러면은 요것이 N극이고 이쪽이 S극이야. 그러면은 그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S, 자석은 그치 이런 식으로 가겠지. 쭉쭉 가는데, 여기 사이에서 우리가 전류를 이제 오빠가 주황색으로 표기를 해줄게. 전류가 이렇게 쓱 가로질러 간다. 이랬을 때 힘의 방향은 어디로 가냐? 위로. 그치. 힘의 방향은 바로 위로 올라간다.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을 거야.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는 직관적으로 어려웠지만은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통해서 이렇게 알았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이 전류가 흐르는 도체가 이렇게 위로 솟으려고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바로 이런 힘을 통해서 우리가 전동기를 만드는데, 그때 당연히 그럼 무슨 힘으로 이러느냐? 그게 바로 이 전류가 흐르는 도체, 즉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 힘이 이제 이렇게 위로 오르려고 하고, 이 오르려는 것에 결국에는 그 코일을 감는 것을 이용을 하면은 전동기가 돌아간다. 그런 원리로 했었지. 그래서 그때 뭐 사인 세타라는 걸 이용하면은 각도에 따라서 힘의 크기가 0과 1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거 기억이 날 거야. 그치? 바로 이게 전동기의 원리였고, 그래서 전동기를 그 힘의 방향 같은 걸 이해를 하려면은 예를 들면 플레밍의 왼손 법칙 같은 경우를 통해서 자개, 즉 자기장이 이쪽 방향으로 가고 전류가 우리 쪽으로 이렇게 오는 모양이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런 상황이면은 힘은 위쪽으로 간다. 이게 바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고, 이번에는 전동기가 아니라 발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 발전기는 말 그대로 전기를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발전기를 영어로 사람들을 물어보면 뭐 제네레이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알터네이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자동차에서도 보통 이제 뜻정그래도 얘기하면 안 돼. 아니, 창색이라는 단어의 영단어를 제네시스라고 하고, 그와 마찬가지로 제네레이터라는 거는 발전기의 한 영단어고, 또 비슷한 단어 중에 하나인 알터네이터가 또 있어. 다 발전기야.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 제네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바로 DC 전기를 만드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알터네이터는
A씨라고 볼 수 있어. 이걸 딱히 이렇게 구분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통상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은 거는 바로 이 제네레이터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 이 직류 발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럼 동희야, 직류의 특성 같은 것이 어떤 게 있는지 기억이 나? 직류는 보통 일반적으로 건전지에서 많이 볼 수 있고 건전지. 그리고 또 교류는 약간 시간에 따라서 뭐 힘의 크기나 방향이 달라지는데 직류는 안 변한다고 들은 것 같아. 맞아. 아주 핵심적인 걸 잘 찝었어. 그동안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나 보다. 사실 직류, 조류 이거 구분하는 거 전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알아야 하는 거지만은 이 기본적인 것도 좀 어려워하시는 분도 많거든. 가장 그 직류의 큰 특성이 이제 시간의 변함에 따라를 가르쳐 우리가 이제 시변이라 그래. 시변이라고 많이 이렇게 쓰는데 시변이 되더라도 전류의 크기, 방향 모두 일정해. 이게 가장 큰 특성이야. 그 외에 또 이제 직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충전지 같이 전기를 충전할 수도 있고 또 되게 장점이 많아. 그래서 회로 같은 것도 되게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고 이래. 어쨌든 이제 직류 발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이번에도 오빠가 자석을 또 그려줄게. 근데 아까랑 좀 뭔가 달라진 모습이 있을 거야. 이번에는 여기가 S극이고 여기가 N극이야. 자, 그러면은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갈까? 반대로 해서 오른쪽에서 왼쪽 N극에서 S극. 그렇게 가겠지.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는 이해되지. 그리고 이제 이 사이에다가 또 도체를 이렇게 심어놔. 어떻게? 이렇게 쭉. 근데 이번에는 얘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얘를 우리가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전동기를 할 때는 이렇게 N에서 S 이렇게 자석 사이에다 놓고 이 도체를 놓고 전류를 이렇게 흘려보내면은 위로 불쑥불쑥 솟으려 그런다 그랬잖아. 기억나지? 자, 이렇게 사람이 도체를 위로 이렇게 탁탁 올리려고 그래. 올리려고 그러면은 이때 유도기전력이 또 생긴대. 유도기전력이 어느 방향으로 올 것 같아? 내 쪽으로. 왜? 왜냐면 플레밍의 오른쪽 법칙에 써있어. 아, 똑똑해. 그림을 봤어. 원래 그렇게 공부하는 게 맞아. 유도기전력의 방향은 바로 이쪽으로 온다. 즉 우리 쪽으로 보게 된다 이거야. 유도기전력.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걸 갖고 또 플레밍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생각한 게 바로 오른손을 딱 내밀어서 이 오른손을 갖고 이용한 거야. 오른손. 자, 먼저 넘버 원. 나는 최고다. 넘버 원. 그 다음에 검지를 내밀고 검지. 직각 형태로 딱 이렇게 내 몸을 향하게 한다. 그렇게 되면은 첫 번째 엄지손가락 이게 바로 운동 방향, 바로 위로 가는 거 이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검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 자기장, 자기의 방향. 그리고 나한테 오는 검지손가락 자체가 유도기전력을 만든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알겠어? 어떤 차이가 있냐고? 자기의 방향이 달라졌네? 자기의 방향이 달라졌다. 보다 정확하게는 조금 우리가 잘 봐봐. 앞서 전동기 같은 경우는 자, 이 자석 사이에 도체를 놓고 전류를 흘러보내면 도체가 자동으로 올라가. 도체가 올라가려는 힘이 생긴다 그랬잖아. 그 힘으로 우리가 모터, 전동기를 돌린다 그랬잖아. 근데 거꾸로야. 이번에는 이 도체에다 전류를 흘린다는 얘기를 안 했어. 그랬는데 이 도체를 우리가 손으로 직접 이렇게 올리게 된다 하면은 그러니까 유도기전력이 생겨서 나 쪽의 방향으로 이렇게 생긴다 그랬잖아. 이게 뭐냐? 발전기의 원리랑 같다는 거야. 발전기는 즉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라면은 그 어떤 회전 운동을 먼저 만들어야 돼. 그 회전 운동과 비슷하게 우리가 이렇게 힘을 위쪽으로 준다. 이런 얘기야. 그렇게 이렇게 힘을 위쪽으로 이렇게 쏙쏙 주게 되면은 이 도체로 유도기전력이 생기고 유도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래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려면 뭐가 가장 필요할 것 같아? 발전소에서 전기를 가장 만들려면 운동. 운동을 만들어야 하잖아. 어. 근데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 터빈이라고 하는 것에 회전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터빈을 최초로 회전을 할 때도 역시나 전기가 사실 필요로 해. 그러니까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또 전기로 그 터빈에 최초로 회전을 시켜야 되는 전기가 조금 있어야 돼. 어느 정도 전기가 있어야지 그걸 사람 손으로 돌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전기가 완전히 고갈된 상태에서는 전기를 살릴 수가 없어. 그래서 어느 정도 여유 전기는 있어야지 전기를 계속 만들 수 있다. 이런 것이 중요해. 결국에는 전동기는 이렇게 전류, 즉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려는 힘을 만들었다면은 발전기는 그와 반대로 인위적인 어떤 그 회전 에너지, 즉 기계 에너지라고도 볼 수 있거든. 이걸 통해서 유도기전력이 발생해서 전류를 만들게 된다. 이게 바로 유도기전력의 핵심적인 거고, 이때의 방향을 말하는 것이 바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다 이거야. 자, 그러면은 이거와 비슷하게 그 전에 우리가 이제 또 공부를 했던 것이 있을 거야. 바로 무엇이냐? 그때 오빠가 공부했던 것, 유도기전력의 크기를 우리는 패러데이 법칙이라는 것을 통해서 공부를 했었어. 그리고 유도기전력의 방향에 대해서는 렌치의 법칙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어. 그때 이제 핵심적인 거는 유도기전력의 크기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자속의 변화, 그리고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유도된 기전력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배웠었고, 유도기전력의 방향은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이렇게 생긴다는 걸 배웠잖아. 그런데 이거와는 별개로 이제 그 자기장 내의 도체의 운동을 통해서 유도기전력의 방향을 공부할 때는 바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공부를 했었잖아. 자, 이것을 이제 이용해서 또 하나의 그림을 그려줘 볼게. 자, 이렇게 하나가 있고 이렇게 있어. 자, 그런데 이거는 아까와 달리 왼쪽이 N극, 오른쪽이 S극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갈까? N극에서 S극. N극에서 S극으로 가겠지. 근데 이 사이에다가 우리가 단순한 도체가 아니라 사각 코일을 우리가 다시 이곳에다가 넣는다고 생각해보자. 자, 사각 코일이 어떻게 생긴지 기억나지? 자, 이 사각 코일은 위에서 보면은 이런 느낌으로 생겼어. 이 녀석을 여기 사이에다가 우리가 다시 넣는다. 이렇게 넣는다. 자, 그러고 나서 전류를 흘려보내. 어떤 방향으로 흘려보내냐? 자, 그러면은 전류가 어떻게 흘러갈까? 여기서 들어가서 눈눈 안나 눈눈 안나 하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해서 돌아 나오겠지. 그치? 여기서 보면은 in, out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지. 이렇게 흘러갈 때에 바로 유도기전력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이 있어. 그 공식을 공부를 해보자. 이거는 뭐 특별한 법칙이라기보다는 패러데이 법칙에서 응용해서 나온 공식인 거야. 이 공식은 E는 이걸 이제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제 내가 이거 뭔지는 알려줄게. 그리고 B 자, 이러고 단위는 볼트 그대로 가겠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나오는 이렇게 생긴 거, 이거를 V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그리스어 소문자로 누라고 읽어. 이 누는 뭘까? 잘 모르겠지. 이 지금 오빠가 만든 이 사각 코일을 도체라고 본다면은 이 도체의 회전 속도를 말해. 회전 속도. 근데 단위를 뭘 쓸까? 속도니까. 속도는 모르겠네.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게 속도라는 것에는 반드시 붙어야 되는 게 시간이라는 단위가 나와야 돼. 이게 뭐냐?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어. 오빠가 지도는 잘 못 그리지만은 대충 뭐 이렇게 생겼다면은 뭐 서울이 여기고 부산이 이 정도에 있어. 이 정도 거리가
뭐 직선거리로 350km다. 그 정도로 본다. 그렇게 되면은 이 350km라는 거는 거리의 개념이잖아. 그런데 이 거리를 우리가 1시간 만에 주파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1시간 동안 350km를 가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per hour. 이거는 이제 속도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350km다. 이거는 거리의 개념이 돼. 마찬가지로 이 속도의 단위는 km per hour 같이 거리 나누기 시간은 속도다. 이걸 우리가 알아. 그러면 여기에서 도체의 회전 속도라는 것도 거리와 시간을 나눈 개념이 이렇게 되겠지.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미터 퍼 세크. 즉 1초당 몇 미터를 가냐, 이게 속도인 건데, 회전 속도라는 거는 결국에는 돌아가는 속도잖아. 그걸 이런 식으로 하는 거가 있어. 뭐 이거는 발개로 이제 나중에 전동기 같은 거 보면은 RPM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 RPM 많이 들어. RPM 뭐 이제 이것도 회전 속도의 개념인 건데, 이거는 revolution per minute, 즉 분당 몇 회를 회전하냐, 분당 회전수를 말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초당 몇 미터를 움직였냐라는 것으로 속도를 개념을 쓴다. 그리고 B가 뭔지는 알겠지? B는 자속밀도. 그치. 자속밀도. 단위도 웨버 퍼 제곱미터. 밀도라는 것은 면적의 개념에서 나오는 거니까 제곱미터를 쓴다. 그리고 L이라는 것은 뭘까요? L은 길인데 사각형 코일의 길이. 그치. 한마디로 말해서 도체의 길이와 같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인 세타. 그때 오빠랑 같이 공부할 때도 이 사인 세타라는 것이 각도를 이야기를 하잖아. 이거는 차라리 이렇게 보는 게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야. 이 자석을 바로 이렇게 딱 앞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 이때 우리가 말하는 이 도체가, 즉 사각 코일이 그냥 이렇게 딱 있을 때, 이렇게 딱 있잖아. 그러면은 이 사이로 자기장이 흘러간다 그랬잖아. 어디 N에서 S로 이렇게 쓱쓱쓱 가잖아. 이 자기장의 방향과 도체 사이의 각도를 말하는 거야. 이 사인 세타가.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수평으로 있을 때는 도체와 자기장이 같은 사인 0도가 되겠지. 근데 이 도체가 또 돌아갈 수가 있을 거 아니야. 회전을.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도 돌아갈 수 있겠고, 돌다 보면 이렇게 각도가 계속 바뀔 거 아니야. 시간에 따라서. 그 각도에 따른 그런 거거든. 결국에는 이 사인 세타,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세타 값이라는 거는 도체와 자기장 사이의 각도야. 자,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히겠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유도 기전력 있잖아. 이 유도 기전력을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유도 기전력을 크게 하려면 다 값이 다 커야지. 그치. 자, 그러면은 하나씩 뜯어보면 되겠다. 도체의 회전 속도를 빠르게 해주고, 자속 밀도를 올려주고, 도체의 길이를 길게 해주고, 도체와 자기장 사이의 각도를 몇 도로 하는 게 가장 셀까? 사인 세터가 1인 게 가장 세지. 그러니까 1이나 마이너스 1인가? 그치. 그러면 그 세타 값이 몇가 나와야지? 오래 걸려. 잠깐만. 괜찮아. 90도. 그렇지. 오, 정확해. 즉 사인 90도 또는 이제. 사인 270도. 이때가 가장 유도 기전력이 크겠지. 마찬가지로 0도나 180도에서는 가장 낮겠지. 바로 이런 개념인 거야. 그래서 유도 기전력을 늘리기 위해서라면은 방금 말했듯이 이 넣다 뺐다 하는 속도도 빠르게 해주고,
자속 밀도도 높은 대사고 도체도 충분히 길게 하면서 이게 이제 정확하게 수직을 이루는 그런 각도일 때 가장 세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이해됐어요. 여튼 유도기 전력에 대해서는 이 정도 공부를 하면 되고 다음 시간에도 거의 비슷한데 좀 더 다른 이야기가 나올 거야. 바로 인덕턴스라는 녀석이 나오면서 또 새로운 세상을 이렇게 우리 동의를 초청할 거야. 그렇구나. 자, 다음 시간을 위해서 우리 화이팅 한번 외치자. 그래.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